자, 대한민국 경제지표, 자, 경제지표 의의에 대해서 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용석 회계사입니다. 또 CFA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같이 자, 대한민국 경제지표, 자, 100가지 경제지표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자, 경제지표의 의의 및 우리 경제지표 과정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오늘은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일반 신문의 경제 파트나 또는 경제신문을 많이 보실 거예요. 또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가끔 경제 기사들이 뜨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분명히 한국말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지표에 이해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경제 기사를 잘 해석했더라면, 그죠?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기업에서 어떤 사업에 어떤 좋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죠? 주식이나 채권을 함에 있어서 뭔가 또 중요한 기회가 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얘기는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경제지표 강의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발표하는 경제지표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꼭 알아야 될 100가지 경제지표를 제가 선별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 한국은행에서 이 정도는 꼭 알아야겠다고 해서 엄선한 100가지 경제지표가 있습니다. 100가지 경제지표. 그 100가지 경제지표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00가지 경제지표를 일단 아시려면 첫 번째는 약간의 기본적인 경제 기초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기초지식을 먼저 강의를 해드립니다. 각 경제지표 하기 전에 해당되는 어떤 기초지식을 알려드리고, 예를 들면 경기 선행지수다, 동행지수다 이런 지표를 알려면요. 그럼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장기하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알려드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그럼 이 지표가 나타내는 의미는 무슨 뜻인지를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이제 한국은행에서 거의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프로 통계 자료를 보여줍니다. 물론 엑셀로도 데이터로도 보여줍니다만 그래프로 보시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래프로 분석한 통계 자료를 통해서, 물론 이제 제가 지금 강의 촬영하는 이 시점의 통계 자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수강하는 시점의 통계 자료를 보시려면, 그렇죠. 여기 홈페이지 이코스라고 합니다. 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셔가지고 그 홈페이지 가보시면 한국은행 100대 통계지표라는 그 목록이 있을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100가지 통계지표가 여러분들이 검색하는 시점에 그 시점에 데이터로 업데이트가 돼서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고기 낚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죠? 낚시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고, 실제로 고기 낚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경제지표란 데이터는 매일매일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매일매일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는지만 아시면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경제지표를 보는 것 뿐만 아니고, 평상시에도 경제신문을 본다든가, 또는 기업 활동을 한다든가,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비즈니스 만남을 할 때 여러 가지 대화가 오고 갈 때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있었던 경제 강의들은 주로 이론적인 거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 곡선은 매일 배웠지만 이게 나한테 어떻게 쓰는지를 알 수가 없었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이 지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몸에 와닿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경제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경제들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특히 몰라야 더 효과가 크겠죠. 모른다 하더라도 이 강의를 통해서, 그죠? 경제 지표를 읽을 수 있게끔, 또 이해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이 강의의 목표니까, 결국은 굉장히 좋은 강의라는 거죠. 굉장히 좋은 강의라는 겁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말 그대로 스마트 사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경제지표는요, 자, 3가지 파트로 제가 크게 분리를 했습니다. 100개를요. 자, 일단 국가 전체와 관련된 경제지표, 그 다음에 기업과 관련된 경제지표, 그 다음에 금융시장과 관련된 경제지표로 일단 구분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금리다,
콜금리다. 그럼 예를 들면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콜금리가 몇 %다. 자, 이 지표를 이해하려면 첫 번째는 도대체 콜금리가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겠죠. 그래서 콜금리가 어떤 의미고, 그럼 콜금리 말고 여러 가지 금리가 있는데, 그럼 금융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들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콜금리는 금융시장 관련된 경제지표. 그래서 그 파트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민소득, GDP다. 이런 건 국가와 관련된 거니까 국가 관련 경제지표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업 생산지수. 이런 거는 기업과 관련된 경제지표니까 기업 관련 경제지표 등에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취합을 해보니까 100개 중에 국가 관련 지표가 한 39개 정도 되고요. 기업 관련 경제지표가 27개가 됩니다. 그다음에 금융시장 관련 경제지표가 34개 정도가 되니까 다 합치면 100개가 나오죠. 이 100개의 경제지표를 여러분들과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그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경제학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그럼 아주 기본적인 기초지식부터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경제지표가 이러면 좋은 겁니다. 이런 건 안 좋은 겁니다를 알려드리면서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 공표된 자료를 보면서, 그죠? 같이 여러분들한테 그 데이터를 통해서 같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들어보니까 아주 좋은 강의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팍팍 들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자,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포인트인 거예요. 자, 최근에 나온 우리 신문 기사 자료 중에 자, 기업 BESI 지수가 41개월 만에 최저치가 나왔다고 했는데요. 이 서울경제신문 김성수 기자분이 2012년도 9월 달에 쓴 기사인데요. 자, 중간에 이제 내용만 잠깐 추결드리면, 자, 한국은행이 27일 날 발표한 2012년 9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 및 경제심리 지수에 따르면 제조업 업황 BSI는 전월보다 3포인트 떨어진 69를 나타냈다. 이는 2009년도 4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뭐 이런 기사가 뜬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사를, 경제기사를 이런 기사를 많이 보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 3포인트가 떨어져서, 그죠? 69를 나타냈다면 도대체 이게 얼만큼 나쁜 지표인지 그 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떨어졌구나, 안 좋구나 이 느낌만 아는 거지 얼만큼 안 좋은 건지. 그럼 그게 이제 제조업이니까 그 지금 나한테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정도 되면은 이 경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건지 이런 지표들을 미리 100가지 경제 지표에서 여러분들이 터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또 기업 활동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같은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배웠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잘 이해를 하시면 남들보다, 그죠? 먼저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볼 수도 있고요. 남들보다 또 먼저 주식을 팔아서 빠져나와서 또 남들보다 또 이익을 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주 좋은 강의니까요. 이 지표 강의 잘 들으시고, 그죠? 여러분들이 하여튼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또 기업 활동에서 훨씬 더 효과적인 활동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강의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강의를 할 건지를 간단하게 프레젠테이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